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네, 오늘은 너울쌤 유형보호사 핵심 요약, 네, 문제 풀기 앞전에 나와 있는 요약본에 대한 개념 정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3장 인권과 직업 윤리 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3장은, 네, 범위가 조금 작아요. 이게 개편이 되면서, 2024년 개편되면서, 네, 한 파트에 있던 걸 두 개를 쫙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소분한 양이 적어서 딱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노인의 인권. 네, 그래서 그 노인의 인권과 관련돼서, 항상 인권 다음에 나오는 게 학대거든요. 인권이 지켜지냐, 지켜지지 않냐, 그럼 학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3장에 포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시험 문제는 보통 어떤 이야기를 내나요? 기본 2개 이상은 출제를 하는 것 같아요. 3개 정도 평균 나면 3개 정도. 그래서 하나는 네, 시설 생활 노인의 인권 보호에 관한 그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제 노인학대와 관련돼서 뭐 노인학대 유형이 나올 수도 있고 원인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 장치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기본 2개 이상의 출제가 되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네, 가끔씩 쓰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제 요약집에 넣었던 요약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이 노인의 인권 보호예요. 그래서 인권의 의미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여기 인권의 의미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노인의 이런 인권의 의미 안에 포함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자면 어떠한 영역들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 건강권, 주거권, 네, 인간 존엄권 및 예, 경제 노동권, 그 다음에 정치, 종교, 문화, 생활권, 그 다음에 교류, 소통권, 네, 그 다음에 자기결정권. 네, 많죠. 6개. 여기는 시험 문제 종종 출제했던 영역이에요. 뭐, 단골 손님이다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주 오는 손님이다. 이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의미 파악만 잘 해주시면 되거든요. 건강권, 뭔가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치료라든지 어떤 간호 서비스, 재활치료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주거권도 단어의 뜻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편리한 환경, 또는 뭐 서비스 접근이 높은 환경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 존엄권 및 경제 노동권 말이 좀 길기는 하지만 어떤 감금이나 폭행이나 착취나 학대 같은 거 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재산과 금품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노동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제 노동에 대한 거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치, 종교, 문화, 생활권입니다. 네,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념에 대한 자유를 행사하고 있는 나라죠. 얼마나 좋습니까? 예, 또 하나가 종교의 자유도 있는 나라거든요. 예,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쪽에 보자면. 또 문화생활의 어떤 매체 같은 걸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장되어야 된다. 자, 교류 소통권들은 시설 내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서로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네, 이렇게 뭔가에 함께하는, 그쵸? 함께 함으로써, 소통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이득이라든지 심리적 안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 자, 사실 제일 많이 시험 문제 나왔던 건 자기결정권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결정권은 어르신 스스로 본인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입퇴소 과정이라든지 서비스 변경 선택이라든지 정보통신이라든지 고충이라든지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단어들만 한 번만 훑어주셔도 어렵지 않게 정답이 보이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설 생활 노인 권리 보호라는 게 있죠. 네, 사실 이거는 이 표보다는 제 요약표보다는 제 쇼츠에 한 장으로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잠깐만 볼까요? 자, 요 표입니다. 2025년 표준교재 개념 정리 안에도 들어가 있고, 제 문제집에 문제 해설을 할 때마다 한 문제씩 80문항 중에 꼭 출제를 했었거든요. 그 문제풀이 해설할 때마다 이 표가 있어요. 이런 표를 넣어서 문제집을 만들고 싶었지만 사실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표 안에다가 쭉 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 내용의 제 요약본에 있는 내용보다 지금 보여드린 이 화면을 공부하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시설 윤리 강령은 네, 1번부터 15번까지 15개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은 거의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네모 안에 설명을 막 해요. 이와 같은 내용은 다음 중 시설 윤리 강령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럼 15개 안에서 정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유형은 이와 같은 내용은 어떠한
강령을 지키지 못한 문제 사례인가?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럼 여기는 개념 설명.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빨간색 글씨. 뭐 카페에 공지해야 됩니다. 블로그나 메신저나 안내 책자를 통해서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구나. 예, 그다음에 문제 사례는 뭘까요?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이 시설을 알 수 있을 만한 책자나 정보나 내용이 어디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지켜지지 않은 문제 사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의 15개 정리뿐만 아니라 초록색 글씨까지 다 합치시면 아마 23개, 3, 4개 정도의 내용을 좀 이해하시는 게 여기 문제를 어쨌든 정답을 좀 잘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둘러 가지 마시고 천천히 꼼꼼히 한 번씩 꼭 정리는 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제 요약집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왔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네, 어떤 목적이 있죠, 저도. 목적이 있이 찍어요. 그 목적 하나면 충분합니다. 뭐 구독자가 늘던 늘지 않던 영상 시청이 길던 길지 않던 다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제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교수님 문제 해설 말고 요약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내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도와드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런 영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제 목적을 가지고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좀 전에 보셨죠? 이게 입소의 전 단계가 있고, 그쵸? 네, 우리가 시설의 윤리 강령이 4단계로 일단 나눠지는 거잖아요. 입소 전 단계, 입소 계약 단계, 생활 단계, 퇴소 단계. 예, 그러면 입소 전 단계에서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좀 전에 보셨던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요? 카페나 블로그나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 그 기관에 대한 정보가 공개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안내 책자 같은 거 브로셔 팜플렛이라고 나와져 있는 거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소 계약 단계로 갑니다. 입소 계약 단계는 요렇게 2개죠. 네. 그래서 입소를 계약할 때 시설 입퇴소나 일상생활, 서비스용 제반시설, 활동 참여 뭐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보는 계약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그 기간의 운영 규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공정한 입소 계약을 맺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노인 스스로예요. 누가 가라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르신 스스로가 나 여기 괜찮다. 나 이제 여기 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데 입소계약 당사자가 안 되시는 경우라면 좀 인지 부족 능력의 사유, 라는 어떤 침해나 이런 걸로 있을 때는 이제 보호자 당사자가 계약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 어르신도 사실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생활 단계가 무지 많죠? 생활 단계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네, 이거 어디랑 많이 헷갈리냐면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 문제 푸실 때 진로폰 서비스 받을 거랑 엄청 헷갈려요. 교수님, 이거랑 도대체 차이가 뭡니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묻거든요. 그럼요.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너울쌤 강사가 해야 될 몫인 거고, 정확하게 개발하는 서비스는 욕구요. 이 단어를 바꿔라 그래요. 욕구. 네. 그럼 먼저 할까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뭡니까? 다양한. 두 가지 딱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욕구를 파악해야 된다. 그 한 사람. 어르신이 원하는, 어르신이 여기서 여러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인 한 사람. 그분이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이라는 글자를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분이 원하시는 물품의 설치라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어떤 의류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거 꼭 하고 싶다. 헤어스타일, 나 옷 이런 거 딱 입고 싶어. 빨간색 옷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개별화된 서비스예요. 그 다음에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 그럼요. 신체 기능을 고려한 주거 환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위생관리라든지 비상연락망이라든지 이런 게 딱 갖춰져 있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환경입니다. 환경. 자, 이제 등장하죠. 아까 제가 문제 사례 같이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시험 문제가 비공개로 돌아갔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엄청 많이 책이 막 다 뒤집어지고 그렇다면야 뭐 모르겠습니다 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내용을 좀 유추해서 보자면 예전에는 정말 표준교재에 있는 문제 사례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집에서 침대 썼는데 시설할 침대 없으니까 뭐 바닥에 주무세요. 이래서 그래요. 침대 나오면 그냥 안락하고 안전 생활하는 게 닥치세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왜냐, 제가 비공개로 되기 전에 공개였을 때도 이런 문제도 좀 봤거든요. 비공개이지만 저한테 문제를 갖다 주셨던 우리 제자 선생님이나 구독자 선생님들 이야기를 통해 보면 꼭 침대가 아니어도 다른 걸 쓰는 거예요. 그럼요, 침대만 환경은 아니잖아요. 예, 그럼 뭐 침대가 어떠면 뭐 우리가 뭐 이불이라든지 그렇죠? 네, 어르신 사용하는 간단한 뭐 집기나 의류 뭐 이런 그죠 도구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뭐 집에서는 이런 온도에 있었는데 막 여긴 너무 더워요. 너무 춥고요. 안 맞아요. 막 소음도 너무 심해요. 막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안락하고 안전 생활 환경을 제공받지 못한 권리. 이 문제 사례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사례의 교과서만 가지고 국한돼서 보실 게 아니라 조금 넓은 사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개념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10개 푸시는 것보다 개념 정리 하나를 정확히 해두시는 것이 사실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다음 갈게요. 자, 이어집니다. 많으니까. 네, 그 다음에 사생활.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노인의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 사용하셔야 되고 정보통신기기나 우편물 수발 시에도 허용이 되셔야 됩니다. 문제 사례는 뭐가 있나요? 전화. 예, 받는 전화는 있어야 되는데 전화가 없는다든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나요? 사진. 네, 그래서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개인정보 때문에 사진 막 이런 거, 녹음, 사진 뭐 이런 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지켜지지 않았던 이야기, 그 다음에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에 대한 거, 예, 어떤 침해 등의 사유로 어떤 인간의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 그러려면 진짜 인권교육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종사자도 인권교육을 들어야 되지만, 대상자, 어르신들도 스스로, 아, 나도 이런 인권을 보장받고 존중받을 수 있어 라고 주장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도 같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문제 사례는 동료 노인을 때렸다. 예, 막 때리고 있는 어르신의 동료를 보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의 어떤 존엄성이 좀 깨지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경우, 여긴 차별에 좀 집중하시면 됩니다.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조치라든지 의사에 반한 노동행위, 이 의사에 반한 노동행위도 학대에 들어가잖아요. 자, 문제 사례는 선물, 여기 차별과 연관돼 있죠. 그다음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어떤 격리라든지 억제, 또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는 구속해야 되는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서로 정확히 되어 있어야 되고 가족에게 통지해서 확인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사유가 기록이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또 간 시간 이런 거 다 작성돼야 되고. 자, 근데 문제 사례가 뭡니까? 오늘 배회로 다치셨다가 또 혹시 다칠까 봐 손가발을 묶었다. 신체 구속했네요. 자,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화된 서비스와 진로폰 서비스는 반드시 구별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양한이에요. 다양한 영양급식, 또 적절한이 뭡니까? 적절히 다양한이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다 맞춰주셔서 그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돌봄 방법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질이 높은 서비스를 하시려면 반드시 종사자의 훈련과 교육이 주어져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많이 할 수 있어요. 하나만 알면 하나밖에 서비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같이 갔을 때 정말 질 높은 생활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 지키지 못한 사례는 뭡니까? 빠마야. 이제 싸구려 빠마야고 다 하십시오. 아니,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물어보셔야지 다양하게 있어야 되고. 우리가 미용실 가서 머리할 때, 아, 저 손님 오셨습니까? 이제 오늘 10,000원짜리 해드릴게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얼마짜리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말을 해서 더 헷갈리실지 모르겠지만, 표준규제 95페이지에 가면 개인적 선호, 네, 개별화된 식단, 이거 보시고 개별화된 서비스에 답탁 치고 오신 분들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오답입니다. 예,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개별하는 욕구라 그랬잖아요. 노인 한 사람의 욕구, 이렇게 개인, 그 사람 거, 이거. 여기는 다양한. 그러니까 단어를 잘 골라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자발적 모임은 허용하셔야 되고, 또 시설 외부로 나가시겠다라고 하면 연계해드려야 되고요. 아, 예, 단풍 구경 가고 싶은데 호리호리한 요양보호사 다쳐서 못 갈까 봐. 이런 부분들이, 예, 또 뭡니까? 시설 내부 활동을 조금 더 방해하게 만들죠?
네. 자, 그 다음에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의 사물함을 제공해 주셔야 되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을 시설해서 사용 가능하지만 이때는 분기별 재정 사용 결과를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사례가 어떤 거였나요? 통장이죠. 큰아들이 맡겼으면 큰아들에게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데 큰아들이 받았는데 작은아들도 맡겨가시다가 큰 사태가 지금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책임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 사례 들어가죠. 자, 이성교제, 성생활, 기업품 사용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있다. 여기는 네, 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여기까지만 뭐 거의 그 뭔지 아실 거예요. 네,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할 요구가 있다. 네, 어떤 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나의 의견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그 의견을 이야기했다는 거를 문제로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줘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문제 사례가 시금반찬 먹는 거 굉장히 불만이잖아요. 얘기하셔야지. 여기까지가 앞에서부터 이어져서 생활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4단계가 이거죠. 예, 퇴소. 퇴소도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또 그 퇴소 후에 주거지의 선택과 권리도 갖고 계시고. 네, 근데 전원은 뭡니까? 그냥 가족들이 마음대로 어르신 의견도 묻지도 않고 옮겨버렸잖아요. 예, 이러면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 위배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렇게 시설윤리 강령을 조금 천천히 잘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이면 충분해요. 대신에 한 번을 대충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들여서 정확하게 한다. 그거는 개념 정리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도 현장에서 연구사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지만 수업 시간에 리바이벌이라는 걸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개인적으로 똑같은 말을 똑같이 강의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아요. 똑같은 문제를 몇십 번씩 그냥 계속 답만 맞추고 풀고 있는 것보다. 왜냐면 저도 해봤어요, 그렇게. 절대 실력 안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겹고 따분하고 하기 싫어도 개념 정리를 반복해서 들었을 때 실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유튜브 해보면 알겠지만 개념 정리에는 네, 시청이 별로 안 나와요. 괜찮습니다. 네, 진짜 본질과 진짜와 정석을 아는 사람들은 제가 말 안 해도 다 개념 정리 열심히 듣고 계세요. 제 개념 정리만 듣고 합격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저는 별로 이렇게 비중 두지 않아요. 네, 요거를 한번 신경 써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갖겠습니다. 자, 이제 인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디로 넘어가나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보고 계시는 노인학대로 넘어가죠. 노인학대 발생 원인들이 있어요. 어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보자면 성별, 네, 연령, 학력, 결혼 상태 뭐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노인의 건강, 경제, 심리적 기능 요인으로 보자면 어떤 의존성이라든지 자아 존중감이 어느 정도 상태인 거냐. 가족 상황적 요인으로 보자면 동거 여부라든지 부양자 특성, 자녀와의 관계가 어땠냐. 그다음 사회 관계망 요인에서는 사회적 고립, 사회문화적 요인에서는 사회 서비스 체계 인지나 이용이라든지 또 노인 차별주의, 가족주의. 제가 왜 이렇게 읽은 거냐면 자, 이런 거 나와요. 다음 중 동거 여부나 부양자 특성,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노인학대가 발생되는 부분은 어떠한 요인에 해당하는가? 우리 연수님들 다 보이시죠? 가족 상황적 요인에 답을 주시면 됩니다. 네, 어떤 사회 서비스 체계 인지 및 이용에 대한 부분이나 네, 차별주의, 노이차별주의나 가족주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원인은 무엇이냐? 사회문화적 요인에 답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론 시험은 개념이다. 정확하게 개념이다. 개념을 잘 알면 네, 과락이 나올 이유가 없고 과락이 나온다면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구체적인 단어가 무엇일까? 예, 그 다음에 가족 상황적인 요인이 무엇일까? 이것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인학대 유형으로 가요. 노인학대 유형도 무지 많죠. 예, 그래서 신체적 학대부터 시작해서 유기까지 나와져 있는데 사실 이 노인학대 유형의 정의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도 정의 안 써왔잖아요. 정의가 뭡니까? 신체적인 학대가 뭔가요?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장애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거 안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거의만 초기 다 끝났습니다. 그럼 교수님 지금은 뭘로 시험 문제 내나요? 네, 그 표 있잖아요. 노인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노인을 폭행한다부터 시작해서 노인의 제한된 공간의 강제를 이렇게 쭉 가고 세부학대 내용, 표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지만 노인학대 유형은 난이도 상문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보기가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 신체적 학대 짝짓기 이거 맞나요? 정서적 학대 짝짓기 이거 맞나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도
학대 세부 내용들을 좀 알고 계셔야, 오, 요거는 정서적 학대 내용에 해당하는 거네, 라고 짝짓기를 맞추실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중에서 세부 학대 내용들을 다 훑어가지고, 이거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여긴 알아야 된다, 라고 한 것만 이렇게 담아놓은 겁니다. 아, 왜 넣으세면 이렇게 종이도 없고, 그냥 몇 개만 갖다 놨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제가 이 해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근데 지금은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체적 학대 중에서요. 때려서 맞았다, 멍들었다, 머리카락 뽑혔다, 폭행했다. 이거 신체적 학대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없는 모르는 분 있더라고요. 거주지 출입을 통제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 저기 예, 방임 아닌가요? 막 이러거든요. 아닙니다. 이거 여기요 신체적 학대.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이건 다 신체적 학대입니다. 또는 제가 단절이라는 용어도 여기서 가지고 왔잖아요. 어떤 단절입니까? 네, 이런 거죠. 전기, 난방, 수도, 가스 단절, 물통, 밥통, 냉장고 단절, 식사, 음료 단절, 약물 단절. 또 이걸 보고 아이고 약물이나 음료랑 가스 나왔네요. 방입해 갑시다. 이런 분은 오답이잖아요. 왜? 단절이라니까요. 단절은 끊어냈어요. 물통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이구, 탈수화사, 신체적 위험 느껴집니다. 약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납니다. 혈압 따서 쇼크 와요. 수도 끊어버렸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요. 이렇게. 예, 그래서 단절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셔야지 수도, 난방, 전기, 음료, 약 아니요. 그거 하면 큰일 나요. 예. 그다음에 노동 강요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정서적 학대는 예,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분 나쁘면 정서적 학대예요.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죠? 내 막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버려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네.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친구 못 만나게 한다든지 그죠? 누구 오는 거 싫어한다든지 또 접촉 기피 말하면 답도 안 해주고 혼자 밥 먹게 하고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여기잖아요. 자, 성적 학대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셔야 돼. 어떤 성폭력이라든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학대는요. 돈 단위가 좀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어떤 소득이나 재산을 가로챘어요. 임금을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재산에 대한 결정권도 가로채신 거지 이렇게. 그래서 뭐 어떤 증여라든지 이런 좀 돈 단위 크면은 단어들이 있어요. 법적 서류라든지 어떤 수표라든지 명의도용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 공적 부지를 막 가로챘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은 전부 다 경제적 학대에 들어갑니다. 제가 왜 돈 단위가 큰 거라고 말씀을 드렸냐? 방임 때문이잖아요. 노인의 생활과 관련된 업무, 세금이나 요금 납부를 방치했어요. 네, 사회적 활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 용돈, 종교활동비, 경조사비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거보단 돈 단위가 작습니다. 이거는 방임에 들어가요. 또 이걸 보고 경제적 학대에 답치시면 또 오답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발 걸어서 삐까닥 하고 넘어질 만한 오답 문항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정의만 볼 때는 아유 교수님 그 뭐래요? 그 신체적 학대 다 맞출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으나 자만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아주 많이 봤거든요. 자만하시다가 오답 나오신 분들. 절대 자만할 곳이 아니에요. 납작 엎드려서 정확하게 알고 가야 할 곳이 여기입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쉽게 만만히 보지 마시고 조금 정확하게 구별한다. 네, 책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 요약 정리도 부족해요. 책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 포인트만 지금 찝어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자기 방임은 말 그대로 스스로가 들어가야 돼. 어른 스스로, 어르신 스스로 안 하겠다는 거지.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유기. 여기도 이제 발 걸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적었잖아요.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았다? 아유, 자기 방임 아닙니까? 아닙니다.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고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면 정확하게 유기예요. 이거 제가 꼭 설명해야 하지만, 아이고, 그래요.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봤어요. 네. 이거 그거거든요. 우리가 어르신들 입소하시는 시설이 전부 다 자원봉사 기관은 아니죠. 입소 비용이 지불이 돼야 되는데 가족이 연락이 두절되고 왕래가 안 되면 그 비용은 미납되고 체납되고 그러면 이 시설 기관들은 자원봉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계속 여기에 모시고 있을 수는 없어요. 왜 사업으로 운영하시는 게 사실 열어놨을 때 맞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예, 법적으로 몇 개월 이상 입소가 비용이 미납되면 퇴소 처리한다라는 게 계약하실 때 쓰셨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예, 퇴소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길에 나앉으시는 거야. 그럼 뭡니까? 유기잖아요. 그래서 낯선 장소에 버리는 것만 유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내용까지 깊이 알고 계신 상태에서 들어가셔야
네, 정답에 가까이 가실 수 있습니다. 뭐 어렵게 내지 않은 출제원들을 만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실 공부는 선생님들 너무 어렵게,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조금 어렵게 하셔야 시험장 가서 아유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쉽게 공부하시면 시험장 가서 계속 돌돌돌 떠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을쌤은 조금 어렵게 가르치는 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유관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각자의 유관기관들의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편이었어요. 법과 제도적 정책을 수립하는 곳은 보건복지부, 시설에 대한 확인 업무 지도 감독은 시도, 학대 행위자의 신문 요청 협조는 시군구. 그래도 얘가 제일 많이 나왔죠. 쉬운 거잖아요, 그러면요. 노인학대 사례 신고 접수,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은 노인보호 전문기관. 네, 그다음 이제 노인복지시설에서 이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어떤 상담 개입, 네, 또는 수사기관의 신고를 같이 해주고 있고요. 자, 사법경찰입니다. 직접 출동합니다. 현장조사. 그래서 우리가 노인학대 신고를 157제 2389 말고도 112, 급한 건 112 이렇게 되잖아요.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을 하고 있고요. 의료기관에서는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이나 소견, 증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법률기관에서는 네, 어떤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이라든지 후견인을 지정한다든지 피해 노인 가족과의 격리 등에 대한 법률적인 어떤 사항들을 예, 마련해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내용은 1절, 2절 두 개밖에 안 되지만 사실 너울쌤이 정리 내용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많다고 뭐 이 내용 자체가 뭐 쉽고 어렵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용이 작아도 깊이 있게 봐야 될 곳이 있고 내용이 많아도 빨리빨리 훑어서 나가야 될 장이 따로 있어요. 여기 장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빨리 지나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자세히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울쌤이 조금 더 신경 썼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3장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또 너울쌤은 준비해서 4장으로 요점 정리로, 요약 정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해준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